(2022년) 말 전세계가 충격에 휩싸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크리스티아노 호날두의 알 나스르 이적. 호날두는 2억 300만 유로, 한화 약 2,960억 원이라는 엄청난 연봉을 받으며 사우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호날두가 입단할 때만 해도 일회성을 화제일 줄 알았으나 반년 만에 사우디의 위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발롱도르 수상자인 벤제마를 시작으로 네이마르, 캉테 등 슈퍼스타들이 이적하였죠. 게다가 밀린코비치, 사비치 등 기량이 절정에 달한 선수들과 가브리 베이가 등 유망주까지 사우디를 향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2-3년만 뛰면 유럽의 10년치 연봉을 벌 수 있다는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럼에도 돈보다 낭만을 택한 선수 또한 적지 않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유소 시절을 책임졌거나 위기에 빠진 팀을 구하기 위해 친정팀으로 향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낭만을 택한 선수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선수는 알레산드로 루카렐리입니다. 리보르노 태생으로 피아첸차 칼초의 유스팀으로 입단해 커리어를 시작한 루카렐리. 루카렐리는 젊은 시절에는 거의 전임맨에 가까울 정도로 여러 팀을 돌아다니며 활약했죠. 하지만 루카렐리가 가장 빛났던 시기는 바로 카르마 칼초 시절이라 할 수 있는데, 2008년 루카렐리는 30대에 접어들며 당시 세리에 비소속이던 파르마로 합류합니다. 그는 파르마에서 주전 센터백으로 출전해 팀의 세리에아 승격에 일조했죠. 하지만 팀은 재정 문제로 유로파에 진출할 수 없었고, 이에 토마소 기라르디 구단주는 사임을 발표하고 러시아의 부호 잠피에로 마네티에게 팀을 판매하게 됩니다. 그러나 새 구단주로 부임한 마네티는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불법 약물, 폭력 조직 후원 등으로 확보한 불법 자금을 돈 세탁의 목적으로 파르마를 인수한 것이었고, 파르마 선수 및 스태프 전원은 2014년 7월부터 8개월간 급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구단은 재정 문제로 훈련 시설의 전기가 끊기고 선수들은 유니폼을 직접 빨아야 했으며 버스마저 파는 지경에 처하게 되었죠. 이에 동료들은 FA 신분으로 팀을 떠나게 되었고, 루카렐리 또한 세리에아에서 기량을 유지해온 만큼 여러 오퍼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루카렐리는 내 심장이 시키는 대로 파르마에 남는다 라며 세리에 D에서 뛰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는 선수 경력 최초로 아마추어 리그인 세리에 D에서 뛰게 되었는데, 팀의 90점으로 팀을 통솔하면서 2시즌 연속 승격에 성공, 팀을 세리에 B로 승격시키게 됩니다. 이후 중국의 사업가 장리장이 새 구단주로 부임합니다. 장리장 구단주는 노장 선수들을 모두 내보내고 유망주들을 데려온다는 루머가 돌았는데, 파르마 지역지에 따르면 루카렐리 등 노장 선수들이 직접 편지를 보내 자신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고, 장리장은 그들의 열정에 감동해 그대로 남기기로 했다고 하죠. 루카렐리는 2017년 11월 4일 경기에 출전하면서 파르마의 역사상 가장 많은 경기에 출전한 선수로 기록되었고, 파르마는 2015년 세리에 D로 강등된 이래 곧바로 세리에아 복귀를 달성하게 됩니다. 승격이 확정된 이후 루카렐리는 파르마에서의 10시즌간의 여정을 마치고 현역 은퇴를 선언합니다. 팀의 나라까지 함께하며 헌신한 레전드를 위해 파르마는 루카렐리의 등번호 6번을 영구 결번합니다. 두 번째 선수는 잔루이지 부폰입니다. AC 파르마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한 부폰. 파르마 유니폼을 입고 220경기를 뛴 뒤 2001년 유벤투스로 이적합니다. 부폰은 유벤투스에서 스쿠데토 11번, 4번의 코파 이탈리아 우승컵을 들어올렸고, 유벤투스가 세리에 B로 강등당했을 때도 떠나지 않고 팀의 골문을 지키며 팀의 승격에 일조했습니다. 부폰은 유벤투스에서 총 685경기, 322회 클린시트를 기록하죠. 2021년 유벤투스와 계약이 만료된 부폰은 친정팀 파르마로 복귀합니다. 당시 바르셀로나, AS 로마 등 다수의 B클럽들이 부폰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부폰의 선택은 친정팀 파르마였죠. 부폰은 수많은 팀들의 제안을 받았지만 나의 마음은 파르마로 정했다라며 이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폰은 파르마에서도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이적 첫 시즌 리그 26경기에 출전해 27실점과 8경기 클린시트를 달성했는데, 어느덧 45세의 나이가 된 그는 은퇴를 선언할 것인지 사우디를 향할 것인지 결정해야 했습니다. 골닷컴은 부폰은 7월 초 익명의 사우디 클럽으로부터 연봉 3천만 유로, 한화 약 425억 원을 제안받았다 라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부폰은 사우디의 제안을 거절하고 친정팀에서 은퇴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선수는 제이미 바디입니다. 셰필드 출신으로 지역 인기팀인 셰필드 웬즈데이에서 유소 생활을 시작한 바디. 하지만 키가 작다는 이유로 팀에서 방출되는 수모를 겪게 되었고, 잉글랜드 8부 리그의 스톡스 브릿지 파크 스틸스의 유스팀을 거치며 프로 무대를 밟았습니다. 당시 바디가 받은 주급은 겨우 30파운드, 한화 약 5만 원이었습니다. 주급이 턱없이 부족하여 그는 공장 일과 병행하여 축구를 하였죠. 그렇게 바디는 2012년 5부 리그에 플리트우드 타운으로 이적하는데, 바디는 리그 득점왕, 팀 역시 리그 1위를 차지하면서 승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2012년 7월 제이미 바디는 한 시즌 만에 팀을 떠나 새로운 팀으로 이적하게 됩니다. 바로 2부 리그 소속이던 레스터 시티였죠.
첫 시즌 바디는 12-13 시즌 5득점 4도움을 기록하며 팬들의 비판을 받았고 본인도 클럽을 떠날 생각까지 했다는데 13-14 시즌 그는 레스터의 1부 승격을 돕게 되고 15-16 시즌 레스터는 기적같은 리그 우승을 해내게 됩니다. 동화같은 우승 후 강태, 마레즈 등 우승을 책임졌던 동료들이 모두 팀을 떠났지만 바디는 끝까지 팀에 남았죠. 이후 바디는 19-20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 득점왕까지 차지, 20-21 시즌에는 FA컵을 들어올리는 성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22-23 시즌부터 바디의 노쇠화가 시작되면서 부진, 팀 또한 부진하게 되었는데 7년 전 프리미어리그 우승컵을 들어올린 레스터시티의 동화는 22-23 시즌 강등이라는 결말로 마무리 짓게 되었습니다. 팀이 2부로 강등되며 많은 동료가 팀을 떠났고 바디 또한 사우디에게 거액의 연봉을 오퍼받았다고 하지만 그는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위해 레스터에 남겠다는 말을 하며 팀과의 의리를 지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번째 선수는 스티븐 제라드입니다. 유스팀부터 프로 생활까지 28년 동안 리버풀에서 뛴 안필드의 심장 제라드. 하지만 제라드가 첼시로 이적할 수 있었던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무리뉴가 첼시에 있던 시절인 2005년입니다. 첼시의 로만 체제가 들어선 이후 제라드는 첼시 이적설이 종종 나오고 있었는데 이스탄불의 기적을 쓰며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차지한 제라드는 인터뷰에서 이런 밤을 보내고 어떻게 팀을 떠날 수 있겠어요? 라는 인터뷰로 모든 이적설을 잠재웠죠. 하지만 챔스 우승 이후 리버풀과 재계약의 난항을 겪으며 다시 첼시가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첼시는 3,200만 파운드의 공식 오퍼를 넣는 등 진지하게 제라드 영입을 시도, 제라드 또한 리버풀에 공식적으로 이적을 요청했죠. 리버풀 팬들은 충격을 받아 제라드의 유니폼을 불태우고 협박까지 하는 등 크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과 면담, 전화통화를 계기로 24시간 만에 리버풀에 잔류할 것을 결심했죠. 비록 제라드가 2015년 LA 갤럭시로 떠나면서 원클럽맨은 되지 못했지만 제라드는 다른 팀으로 이적하여 더 많은 명성과 우승컵을 얻을 수 있었지만 끝내 리버풀을 지키고 팀을 떠났습니다. 이에 제라드는 팬들에게 지난 20년 동안 저를 지지해주신 여러분들께, 제가 꿈을 이룰 수 있게 응원해주신 여러분들께, 그리고 제가 그 무엇보다 바꾸지 않을 추억들을 남겨주신 여러분께 감사합니다 라는 편지를 남겼죠. 첫 번째 선수는 카를레스 푸열입니다. 2000년대 중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 10년간 주장으로서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이끈 원클럽맨인 푸열은 바르셀로나에서 약 15년의 경력을 보낸 후 2014년에 은퇴했는데 그는 TV쇼를 통해 레알 마드리드가 자신에게 영입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밝혔죠. 레알 마드리드는 01-02 시즌, 04-05 시즌 총 2번의 푸열 영입을 시도했으며 하지만 2000년 루이스 피구가 바르셀로나에서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함에 따라 엄청난 비판을 받으며 그의 발자취를 따르지 않기로 한 것이었습니다. 푸열은 레알 마드리드로 떠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3번의 라리가 우승과 2번의 챔피언스 리그 우승을 가져왔고 바르셀로나 영원한 레전드로 남게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선수는 손흥민입니다. 2015년 이적료 3천만 유로, 한화 408억 원을 기록하며 아시아 역대 최고 이적료로 토트넘에 입성한 손흥민. 21-22 시즌 23골을 기록하며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득점왕에 등극하는 영예를 누립니다. 손흥민 또한 23-24 시즌부터 사우디 리그의 영입설이 들려왔고 ESPN은 손흥민이 4년간 매 시즌 3천만 유로, 한화 약 420억 원의 계약을 제안받았다고 보도했죠. 하지만 그는 2023년 6월 20일 엘살바도르와의 평가전 이후 인터뷰를 통해 이적설을 단호하게 반박했는데 손흥민은 저는 아직 그 리그에 갈 준비가 안 돼 있고 프리미어 리그에서도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했고 대한민국 대표팀 주장은 중국에 가지 않는다 라는 과거 기성용의 인터뷰를 언급하면서 자신에게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축구의 자부심, 자기가 좋아하는 리그에서 뛰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 현 소속팀인 토트넘에서의 활약을 다짐했습니다. 일곱 번째 선수는 알레산드로 델피에로입니다. 1991년 칼초 파도바를 시작으로 선수 생활을 시작한 델피에로. 그는 비록 선수 생활 시작과 끝을 유벤투스와 함께하진 못했지만 1993년부터 2012년까지 20년 동안 유벤투스에서 헌신하며 95-96 챔피언스 리그 우승, 이탈리아 세리에아 우승 등 영광을 함께해온 레전드인데 특히 2006년 유벤투스가 칼치오폴리 사건으로 세리에 B로 강등되자 델피에로는 다비드 트레제게, 파벨 네드베드, 잔루이지 부폰 등과 함께 팀에 남으며 신사는 숙녀가 필요로 할 때 떠나지 않는다는 명언을 남겼죠. 이후 델피에로는 한 시즌 만에 팀을 세리에아로 승격시켰고 2010년대 팀이 전성기에 재진입할 때까지 유벤투스에 머물렀습니다. 델피에로는 팀에 남는 것에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행복하고 후회 없는 선택이었다. 주장으로서 남아야겠다는 마음이 컸다. 챔피언스 리그에 복귀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당시 팀으로서 설정했던 목표들도 모두 달성했다며 소감을 남겼습니다. 지금까지 돈보다 낭만을 지킨 선수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 영상에 소개된 선수들 이외에도 낭만을 지킨 선수들이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월간 베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